박 전 대통령 보필하던 왕 실장,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재판 거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린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불리한 진술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김기춘 사심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랬던 박 전 대통령 지금 생각은 뭘지, 이거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석방이 됐죠, 왕 실장. 김기춘의 배신인가. 1년 6개월 만에 밖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집무실입니다. 대통령이 일어나시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입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순실은 모릅니다. 관전의 사사로운 일은 모른다고 답했던 그가 박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의 대책을 지시했다. 그 지시에 따라 2013년 말 당시 행정처장에게 강제징용 판결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 회동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익을 위한 것이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행정처장에게 외교부 입장을 동석해서 설명했다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었던 그가 재판 그래 내가 지시했다고? 그럼 또 검찰 조사받아야 되나? 들어보시죠.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직도 정의는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의 위치를 비록 지나간 일이든 현재든 앞으로든 정확한 특정 시간에 어느 위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장차 경호상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정한 위치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저에 있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것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분들 좀 되게 감옥 갔든지 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하루아침이다 싶어요. 어젯밤에 바람이 뭐 심상치 않게 불더라고요. 올여름이 또 굉장히 더워가지고요. 그러게요. 깜방에는 선풍기뿐이 없거든요. 힘드셨을 상당히 것 힘들었을 같아요. 겁니다. 네, 예. 힘들 건데. 근데 제가 참 놀란 거는요. 예. 아니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차한성 대법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러면 김기춘 실장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는 저분이 이제 기댈 줄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초임 검사 때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하는 신직수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사실은 최태민 박근혜 관계를 알았고 그것을 견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 때 잠시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께 이제 그 천황 관계인 박철원 씨, 초조화 관계인 박철원 씨 줄을 잡아서 살아났고 다시 YS 줄을 잡아서 살아났고 그리고 박근혜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는 데가 없나 보죠. 아무리 찾아다녀도.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형량을 받아서는 본인이 견디기가 어렵다. 다 불어버리자 그냥. 라는 부르는 것 수도 있고 일부는 본인이 기획한 걸 떠넘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해요. 차라리. 결국은 핵심은 줄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문에 그냥 같이 빠지자 뭐 이런 지금 강기정 의원님 생각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이렇게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 시점이 감옥 가기 전. 그러죠. 현직 비서실장일 현직 비서실장일 때. 때. 거의 현직 끝나갈 때.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3년 전. 예. 뵐 게가 있었는데 예. 저는 김기춘 실장을 볼 때 상당히 음습하다. 상당히 음모, 조작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기춘 실장은 정권을 갖는 사실상 상황 역할을 한 거죠, 당시에. 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친일 문제가 지금 기춘대원으로 불렸어요. 예, 친일 문제가 네. 드러나는데 이 친일 문제는 박근혜 정도에 멈춘 게 아니라 박정희 육사 한일협정 그 잘못된 한일협정 문제까지 가고 있는 그렇죠. 이 친일은 죽음입니다, 곧바로. 예, 예. 그 죽음 앞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왕 한 명만 죽자, 박근혜만 죽자 그래서 아마 모든 걸 실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럼 이번에 서 변호사로 가볼까요? 예. 제가 보기에 저는 김기춘 실장이 뭐 박 대통령을 이게 뭐 배신하거나 또 이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 재판 전략상 네. 이 재판 거래는 불법이 아니고 정말 이게 국익을 위해서 한 정당 행위로서 무죄다. 이런 이게 정면 돌파 전략으로서 저는 이게 모든 진실을 밝힌 걸 일단 보이고요. 정면 돌파. 왜냐하면 이게 일본이나 국익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다. 이런 이제 전략에 따라서 저는 진실을 이야기한 거고요. 예. 근데 저는 김기춘 시장이 이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재판 거래는요, 적어놨지만 역사의 정의하고요, 정권의 이익을 뒤바꾼 굴욕외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일본 징용자 1인당 이게 8천만 원, 1억씩 주라는 판결이 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대법원이. 그렇죠. 일본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이게 대법원의 압력을 이어가지고 재판을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9명 중에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얼마나 이게 피해자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역사의 정의나 진실과 그다음에 그 정권의 이익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난히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에는 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맞바꾼 저는 이게 굴욕외교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으로. 일본이 약한 게 아니고요. 네. 아버지가 한일이기 때문에 부인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일협정의 그 효력에 따라서 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게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재판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뭐 문건만 있고 그랬을 것이다 추측만 있는데 이번에 딱 나온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비서실장 대한민국을 다 어찌 보면 뭐 좌지우지하거나 그렇죠. 뭐 다 본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삼권 분립 자체가 무너진 사건인데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일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되는 거라서 저는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재판 거래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단지 현재 법원에서는 과연 이 재판 거래를 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특별재판부든 뭐 왜냐하면 영장은 다 기각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영장이 다 아마 발부가 돼서 수사하면 이런 일들이 저는 더 많이 날 거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이걸 고리로 해서 재판 거래에 대한 실체들을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문희 교수님. 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재판 거래를 했다. 이게 뭐 삼권 분립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는 굉장히 민족이 아픈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로 끌려가신 분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48만 구가 아직 유해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가혹한 노동을 하시고 돌아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 후유증으로.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 국익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적어도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갔던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이 있거든요. 이걸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 예. 물론 이거를 통치행위로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통치행위로 주장을 하더라도 정당한 통치행위의 범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의 동의를 못 받는 통치는 통치가 아니죠. 이 통치행위라고 해서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막 쓸 수 있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이게 한마디로 법무부, 외교부, 대법원 이렇게 작당 모의한 것이 아닌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정한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 윤기찬 부대변인. 예, 아마 그 당시에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경위가 이제 일본 총리의 항의를 받은 주일 대사가 아마 외교부 장관하고 총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되고 혐의점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아마 비서실장한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마련된 거라서 아마 그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자리를 주선해 준 정도에 불과해서 나는 이게 위법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물론 위법한지 여부는 이제 가려져야 되겠지만. 저 똑똑한 분인데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그 정도, 이게 청와대나 비서실이 모든 거에 관여를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지금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저는 다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대법원이 여기저기 지금 뭐 재판과 관련돼서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법원에 대한 그런 그 방지책, 이 부분도 사실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리고 역시 돈이 최고다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게요. 그 누구죠? 조현민? 네, 이거 물컵 집어던진 사람. 있는 대로 성질 내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만 뭐 13억 원을 챙겨갔다네요. 진해연은 면허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직원 1,900명이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조현민은 이제 가는데 17억 원 챙겨갔답니다. 퇴직금하고 뭐 연봉하고. 퇴직금 13억 원에 뭐 연봉까지 하면 뭐 17억 원이 된다고 뭐 그러는데 이 조현진이 던진 물컵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좀 짚어주시고요. 갑질 논란 속에 퇴직금 연봉을 챙긴 조 씨 일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지도 짚어주십시오. 진해연은 면허를 유지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조현민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물컵 투척과 특수폭행 무혐의, 폭언과 갑질 업무방해 혐의 이거 기소 중입니다. 그리고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로 진해연 면허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만 일단 국토부는 유지시켜주기로 했습니다. 1,900명 일자리를 고려해서 진해연 면허 유지를 국토부가 오랜 숙고 끝에 결정했습니다. 경영 정상화까지 신규 노선은 불허한다. 그리고 조 회장 일가 경영에서 손 떼야 된다. 조현민. 진해에서는 6억 8천, 총 퇴직금 13억 원 받았어요. 진해 직원들 계속 일할 수 있어 다행이다. 법원은 영장 기각, 국토부는 면허 유지. 역시 유전 무죄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혐의 부인하시고 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 자문회의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문의를 일으킨 진해에 대해서는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이 문제 다루면서 먼저 생각난 게 저 누구 변호사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 조 회장 일가 경영에 손 떼야 한다 이렇게 국토부가 지금 통보한 거죠? 누가 아시면은 좀 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취소해야 돼요. 우리 항공사업법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필요 충분 조건 다 갖췄어요. 취소 사유. 그렇죠. 취소예요, 이건. 이건 재량이 있는 조항이에요. 반드시 네. 취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위법 행정인데 네. 아마 그 조건이 원래는 그 기간 동안 이걸 어떤 경영진을 바꾸거나 이제 소유주를 바꿔야 되는 팔려고 시도하다가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건 취소하지 않되 미리 아마 이걸 M&A 해라, 소위 넘겨라 이런 조건으로 아마 취소를 좀 유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취소할 사유도 국토부도 그것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M&A 해라, 이게 경영에서 손 떼라, 이게 그렇죠. 법적 구성력이 있냐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걸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취소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안 됐으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그걸 얘기를 했다는 게 계약서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부가 이거 민간기업한테 그러면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취소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제 예상은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새로운 이걸 살 사람을 물색했다가 그 주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살 사람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임시로 하되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고 면허 취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취소하는 건데 아마 국토부도 위법한 걸 알면서도 순서를 바꿔서 아마 그렇게 임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 구속력이 있냐고요. 나중에 질질 끌고 있으면. 그 말씀을 제가 좀 강제할 방법은 그러는데요. 없죠.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지금 국토부를 얘기를 하니까 국토부 관계자들이 진짜 굉장히 국토부에서 인기 좋네요. 왜 이렇게 미워할 것 국토부 얘기가 같은데 오늘 발표 중에 가장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국토부 책임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정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진에어하고 조현민 씨는 한숨을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진에어라는 회사가 그렇게 굉장히 큰 회사 같지만 비행기도 대부분 다 리스하는 것이어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투자 자본이 엄청나다. 사모펀드 모아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면허까지 취소를 했다가 그 손실을 감안해서 매각 절차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피해가려고 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단 면허 취소는 하지 않는다. 아주 경미한 제재는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경영권 이전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피해가는 건데요. 저는 이 이전에 적어도 이 말이 진실이려면 오늘 그런 식의 발표 가지고는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책임자 없나 보죠. 없애려고 책임자를 없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현근택 부대변인. 저도 뭐 국토부를 두둔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밝혀진 거는 이후의 일이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리서로 있었고 밝혀진 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건데 어찌 보면 이제 현재였었다면 아마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내거든요. 자료를 등기부도 내고 다 낼 텐데 간과한 거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되거든요. 어찌 보면 처음부터 저는 이 결정을 바로 안 하고 좀 시간 연기할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예정된 수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살고 진에어도 사는 두 가지 묘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건가요?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사실 면허 취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영업정지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데 이 법 자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항공사에 등기임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까지 간다. 면허 취소라는 건 어찌 보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거의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악법도 법이니까 어쨌든 현행법을 위반한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이라는 거죠. 과거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타협책을 찾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철학 중에 첫 번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정의로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 발언권이 지지율이 좀 여당이 떨어져. 정의롭지 않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미 현재 만약에 이게 외국인으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2016년에 지나간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국토부에 잘못이 있어도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 둬도 되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감사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그걸 간과한 거거든요.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통해서 아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간과할 게 따르지. 눈은 멀쩡히 뜨고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써 있더구만 보니까.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토부에 대해서 6년 동안 이상 관리 감독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진에어를 타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휴가를.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진에어 면허 취소되면 저분들 어떡하지? 괜히 제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면허 취소가 안 된 이유가 1,900명의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의 어떤 손실 우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파급에 대한 비교 형량이 있었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법 위반에 대해서 취소 사유로 되어 있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비교 형량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직원이 훨씬 많은 대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요. 이번 기회에 애꿎은 직원들만 희생할 것이 아니라 총수들이 갑질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다가 또 조용해지고 부글부글 끓다가 조용해지고 이러는데 갑질 방지법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00명 직원들이 뭐 투자해가지고 조금씩 돈 내서 이거 살 수 없어요?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얼마인지? 진영 살려면 얼마나 한 있는데? 1조 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닐걸요?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1조 2천억에서 뭐 왔다 갔다 시가총량이? 예, 시가총액. 실제 가격이 아니고. 좀 이따 제가 아닌데. 예, 그게 아니라는데.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이번 결정이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어떤 법치를 저는 두 번 주겠다고 보는데 일단 이게 현 대변인이 말한 게 바로 그게 소급 입법 논의거든요. 네. 오늘 이게 결정을 보면요. 뭐 소급 입법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소급 입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그 해소된 건 맞아 2016년에 사퇴함으로써. 그런데 이 법은 옛날부터 있던 법이에요. 소급 입법이라는 걸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적용한다. 그러니까요. 그게 소급 입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는 정말 이게 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내렸고, 근데 이거 논거로 들은 것도 말도 안 되는 소급 입법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치를 두 번 주겠다 보고요.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 이 사태를 보면서 항상 이 잘못은 총수 일가나 꼭 이 국토부, 정부가 잘못하고 애꿎은 이게 피해는 왜 이게 직원이나 소액 주주들이 보는가? 벌벌 떨고 가면 쓰고 살아야 되고. 이 잘못은요, 제가 보기에 족벌, 물론 이게 총수가 잘못했고요. 그런데 이 국토부의 잘못도 큽니다. 국토부에게 이걸 방관했어요. 금방 이게 알 수 있잖아요. 갑의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이게 황제 족벌 경영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이 칼피아를 척결해야 됩니다. 정경유착.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항공법도 손은 좀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 이사가 있다면 무조건 취소해라. 이건 이게 너무 경직된 게 있어요. 따라서 이게 그런 계기로 법도 좀 정비하는 이런 이게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을들은 강기정 의원님 말씀하셨나요? 아니 안 했는데요. 그 가면 쓰길 잘했다 싶어요. 괜히 지금 이대로 다 그냥 뭐 멀쩡히도 살아있는데 돈도 많이 챙겨가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의 면허 취소를 봐주면서 경영 정상화 플랜을 받았구만요. 뭐 이걸 매각 약속을 받았다기보다도 그 경영 정상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경영 투명화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아까 퇴직금 13억 플러스 가져간 거 이런 것은 사실은 놔두고 가는 것이 맞았는데 이걸 기현이 챙겼고 간 것은 또 국민 감정에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옳지 않다고만 넘어가도 돈은 절로 갔으니 뭐. 참고로 아까 그거 사는 거 저기 진에어의 그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이 아니고요. 6,915억인데요. 아마 지금 많이 떨어지는 모양. 한 30% 정도 생각하면은 뭐 글쎄 떨어져가지고 지금 2017년에다가 여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영업 정지라고 영업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소위 그때까지의 직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손실을 차감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천억 정도면 충분히 2천억 사모펀드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 회장 일가 경영에 손떼야 한다는 것도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상대는 한 사람인데 이 안희정 지사 문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지도자의 자격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